예, 대선 전국의 깊숙한 뒷얘기를 들어보는 대선 설명서 서반장, 김반장 시간입니다. 그동안 두 반장이 전해준 대선 관련 뒷얘기가 아주 흥미진진했는데 오늘부터 사전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대선 설명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여당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부터 볼까요? 예, 제가 준비한 설명서는 단일화도 내로남불입니다. 예, 내로남불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역시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뭐 이런 건가요? 예, 그렇습니다. 예, 내가 하면 통합, 남이 하면 야합이라는 뜻입니다. 지금 민주당에서는 윤석열,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를 야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하루 전에 있었던 이재명, 김동연 단일화하고는 뭐 다른 점이 좀 있습니까? 일단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다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. 먼저 국민적인 동의와 평가입니다. 이 후보와 김 후보는 공개적으로 1대1 토론 또 회동을 해오면서 국민들의 동의와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. 뭐 윤석열, 안철수 후보도 나름 물밑 소통에다가 이제 뭐 심야 담판까지 통해서 생각을 조율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여권이 합의한 것만 국민 동의를 얻었다. 이건 좀 억지 아닌가요? 적어도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는 않았다 이겁니다. 실제로 안철수 후보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이 윤 후보를 찍으면 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을 거라고 했었죠.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 단일화가 아니라 이 단지화라고 비판을 하고 있고요. 두 후보가 지루한 치킨 게임을 벌인 것도 피로감을 키웠습니다. 예, 두 후보 측에서는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르니까 이런 평가가 달라지는 거고 국민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이제 투표 결과를 봐야 알겠죠. 네. 또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? 예, 그 이유를 설명하기 전에 먼저 이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김동연 전 후보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. 이재명 후보 간의 그 공동 선언은 가치의 공유입니다. 윤 후보와 안 후보의 단일화를 보고서는 이익의 공유 내지는 권력의 분점. 그러니까 자신 쪽은 가치를 함께하는 연대여서 다르다라는 건데 김 전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경제 철학이 없다라고 한 부분을 좀 들어보시면 고개가 갸웃해지실 겁니다. 첫째는 철학 부재, 네. 둘째로는 선거에서 표를 의식한 선심성, 네. 약에다가 설탕을 살짝 입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걱정됩니다. 네, 김 전 후보는 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인데도 얼마 전에는 문재인 청와대를 비판하기도 했었죠. 결국 현 집권 세력과 무슨 가치를 공유하길래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라는 건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. 자, 안철수, 김동연 두 전 후보가 내세운 게 제3의 길, 제3지대 뭐 이런 것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이걸 포기하고 거대 양당이 울타리 속으로 들어갔다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죠? 네, 안 후보는 선거 뒤 합당을 약속했다는 점이 다르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죠. 예. 이 김 전 후보는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의미 있는 가치를 추구했지만 이 지지율이라는 현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. 그래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서 또 내로남불이냐 이렇게 반박하는 이유가 있겠죠. 예, 근데 하지만 국민의힘도 이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동연 전 후보를 향해서 새로운 물결이 아니라 이 더러운 물결이다라고 했었으니까 양쪽 다 할 말은 없어 보입니다. 예, 잘 알겠습니다. 김정우 반장이 준비한 야당의 설명서도 단일화 관련한 설명서군요. 예, 수치 안 잡히는 단일화 효과입니다. 조금 전 리포트에서 안철수 지지층이 단일화 이후에 어떻게 움직일지 좀 따져봤는데 단순한 수치 말고 큰 흐름에서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현재 구도가 윤석열 후보가 이 박빙 우세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여야 모두 좀 인정하고 있는 측면이 있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일화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이게 좀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 같긴 해요. 이게 단일화 문제는 일반 선거공학으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표심과 연결됩니다. 일단 기존의 안 후보 지지층은 이재명도 싫고 이렇게 윤석열도 싫다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할 겁니다. 예. 그래서 안 후보의 당선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지지했기 때문에 명분과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안철수 후보가 정권 교체를 사퇴의 명분으로 낼 것만큼 안 후보 지지자들이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일반적인 분석 아닌가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다만 안 후보 지지층의 충성도가 상대적으로는 굉장히 낮다는 게 문제입니다. 이렇게 보신 것처럼 지지율을 바꾸겠다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이건 안 후보가 좋다기보다는 덜 싫다는 해석과도 연결되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안 후보가 내건 사퇴의 명분에 이들이 전적으로 동의할지가 불투명합니다. 또 다만 안 후보 지지층 중에서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답변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명분에 따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고 봐야겠습니다. 안 후보도 기자회견 때 고개를 들면 진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여당에서는 실제로 지금 여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역결집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. 반대로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거는 좀 도움이 될까요? 일단 선거라는 게 바람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조직보다는 바람, 또 바람보다는 구도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요.
일단 단일화로 정권 교체 명분에는 탄력이 더 붙었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여당도 아까 그 서반장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단일화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또 견제하고 있는 거겠죠. 하지만 반면 야당은 윤석열 대선론에다가 또 긴장 안 하면 죽는다 이런 결집력까지 더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있는 분위기입니다. 하긴 안 후보 지지층을 보면 한 가지의 패턴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복잡한 측면들이 많기 때문에 이 단순한 수치 이동보다는 구도에 미치는 영향 이게 더 클 수도 있겠어요. 네, 그래서 그 한번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분포를 한번 보겠습니다. 우선 인물 자체를 지지하는 그룹이 있고요. 그리고 그 호남에 좀 저변을 둔 민주당의 전통 지지층 그리고 중도 보수층에서 윤석열로까지 이어지지 않는 그런 그룹이 모여 있습니다. 이들 각 그룹이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다 이동을 하게 될 텐데 그거를 1%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이 이렇게 서로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예, 두 반장의 그동안의 설명서가 우리 유권자들이 누구를 선택하는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아마 됐을 겁니다. 그동안 두 반장 대선 전국 분석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.